연평도에서 당했다던 그 K-9 자주포. 지금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군사 전문 기자 미겔이 최근 베트남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그 K-9 자주포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의 군사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던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겔은 20년 넘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입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그는 이 지역의 복잡한 군사적 균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과 미국의 견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딜레마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트남의 K-9 도입 소식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을 받았던 바로 그 무기가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죠. 중국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연평도에서 망한 무기, 드론밥이다. 우리가 진짜로 작정하면 베트남은 며칠도 못 버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겔의 눈에는 이러한 중국의 반응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K-9 자주포가 어떻게 이런 파급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동남아시아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방산업계의 놀라운 성장과 전략적 성공,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생생한 분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본격적인 영토 분쟁을 겪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처럼 압도적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국방부 출입기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필리핀군의 현대화 과정을 취재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이 노골화되면서 이 문제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 전체의 안보 이슈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군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었죠. 특히 2012년 스카버러 숄 사건 이후 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스카버러 숄을 실질적으로 점령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전통적인 조업구역에서 쫓겨나는 걸 직접 취재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중국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외부 강국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각국의 국방관리자들과 인터뷰하고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무기 도입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이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무기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T-50 고등훈련기나 초계함 같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더 고성능 무기들이 거론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2019년 필리핀이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필리핀 공군기지에서 FA-50의 시험 비행을 취재했는데 파일럿들의 평가가 정말 좋았어요. 미국 무기만큼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한국 측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무기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이게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던 나라거든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오랜 군사협력 관계 때문에 베트남군의 주력 장비 대부분이 러시아제였어요. 그런 베트남이 서방 무기, 그것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번이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첫 번째 실질적인 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한국이 베트남의 퇴역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한 적은 있었습니다. 2017년 포항급 초계함 2척을 양도했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군사 지원 정도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이번 K-9 수출의 발판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한국제 초계함을 운용해보면서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했고 특히 유지보수나 기술 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얼마나 협력적인지를 확인했던 거죠. 러시아 무기들은 성능은 좋지만 부품 조달이나 기술 이전 면에서 제약이 많았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이었어요. K-9 자주포 20문이라는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베트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량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번 도입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K-9와 함께 관련 기술 이전, 정비 지원, 그리고 운용 요원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이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K-9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K-9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 이전과 장기적 파트너십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 시스템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인도,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했고 특히 폴란드는 1000문이 넘는 대량 주문을 했을 정도예요. 나토 국가들이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K-9의 기술적 우수성과 나토 표준에 맞는 호환성을 증명하는 거죠. 베트남의 K-9 도입은 한국 방산업계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확장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로 중동이나 유럽 시장에 집중해왔는데 이제 자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도 발판을 마련한 셈이에요. 베트남이 K-9의 성능을 입증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베트남의 K-9 운용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만약 K-9이 기대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이들 나라도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이 갖는 국제적 의미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지역의 군사 동향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이런 수준의 파급 효과를 가진 사건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K-9이 이미 나토 국가들에서 검증받은 무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K-9의 1을 980문, K-239 1000문을 288대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주문했고 핀란드도 K-9를 채택했어요. 노르웨이는 K-9A3 24문을 도입했고 인도는 K-9 마지라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K-9A 헌츠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토 회원국들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K-9를 채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기술적 성능은 물론이고 나토 표준 호환성, 장기적 신뢰성, 정치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이죠. 베트남이 이런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베트남도 국제적 수준의 군사력을 추구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K-9 대량 도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주포로 K-9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K-9의 실제 고강도, 분쟁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K-9 도입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연안,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K-9의 사거리는 40km 이상이고 정밀리로 포탄을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베트남 연안에 접근하려는 적 함정이나 상륙 부대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번 도입이 베트남의 군사적 자주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무기 공급 능력에 제약이 생기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고 중국 무기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는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이었습니다. K-9의 베트남 도입은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주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는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간주해왔는데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에요. 한국 무기의 확산은 중국의 군사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중국이 일변도에서 다극체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의 K-9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훨씬 격렬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한국과 베트남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연평도에서 망한 무기다. 북한의 낡은 포에 도달한 게 K-9이다. 드러난다면 끝이다.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국의 반응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만약 정말로 K-9의 하찮은 무기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비우는 건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K-9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은근히 경계하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K-9의 사거리나 화력은 우리 PLG-5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베트남이 이런 무기를 도입한 것은 지역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K-9의 나토 표준을 만족하는 무기라는 점인 것 같았어요. 중국 무기들은 아직 서방 표준에 맞지 않아서 서방 국가들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데 K-9는 이미 여러 나토 국가에서 검증받았거든요. 이는 베트남이 향후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세한 분석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환구시보는 한국의 동남아 방산 진출이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네티즌들의 우리가 진짜로 작정하면 베트남은 며칠도 못 버틴다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식의 위협적 발언은 오히려 중국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자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런 발언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중국이 여전히 위협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어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K-9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베트남이 K-9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적 파트너십까지 제공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는 중국이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구축해온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한국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협이 안 된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중국의 강한 반발은 K-9이 그들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한국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트남의 K-9 도입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구사한 방산 수출 전략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도 하지 못한 정말 영리한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단계적 접근법이었어요. 처음부터 비싼 첨단 무기를 팔려고 하지 않고 먼저 퇴역 장비를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체험할 기회를 준 것이죠. 2017년 베트남의 포항급 초기한 부척을 무상 양도한 것이 바로 그런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군함을 공짜로 주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어요. 베트남 해군이 한국제 초계함을 직접 운용해보면서 한국 무기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유지보수나 기술, 지원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무기들은 성능은 좋지만 부품 조달이 어렵고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에요. 미국 무기는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죠. 중국 무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요. 반면 한국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기술 협력의 균형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또 다른 전략적 우위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베트남의 경우 연안 방어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K-9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딱 맞았거든요. 거기에 운용 요원 교육, 정비 지원, 부품 공급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상당 부분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심지어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줍니다. 인도의 K-9 바지라 사례가 대표적이죠.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면서 인도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까지 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예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이는 미국도 하지 못한 정말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미국은 보통 가져다 쓰기만 해라는 식이거든요. 한국의 방산 전략에서 또 주목할 점은 지역별 특성 고려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위협이 공통된 관심사이지만 각국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요. 베트남은 육상 국경과 해상 모두에서 중국과 인접해 있고, 필리핀은 주로 해상에서 분쟁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말라카 해협 통제가 중요하죠. 한국은 이런 각국의 특성에 맞는 무기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어요. 베트남에는 K-9 자주포로 연안 방어력을 강화하고, 필리핀에는 FA-50으로 공중 전력을 보강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잠수함과 호위함으로 해상 통제력을 높이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세밀한 접근법은 각국 정부와 군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신속한 대응력도 큰 장점이에요. 고객이 요구하면 정말 빨리 대응해주거든요. 계약부터 인도까지의 시간도 짧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서 해결해줍니다. 이는 관료적이고 느린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무기를 공급한다는 점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무기를 사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무기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의 결과로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도 하지 못한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의 K-9 도입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직접 취재한 바로는 양국 간에 정말 놀라운 규모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하노이 호찌민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653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요 참여국으로 나서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이 베트남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상 한국의 KTX 건설 경험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서 베트남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는 항공기로도 2시간이 걸리는데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5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이는 베트남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어요. 현재 양국 교역 규모가 800억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플레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방식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며 기술 이전까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죠. 삼성은 베트남에 19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했고 현재 베트남 수출의 25% 이상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협력은 베트남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늘어오면서 현지 고용이 늘어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산업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나 전자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아시아의 주요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K-9 도입 이후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K-9의 성능에 만족하면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고 다른 한국 무기 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이나 해상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협력이 한국의 동남아시아 전체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한국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도 비슷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라는 평가였어요. 중국은 너무 일방적이고 미국은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운데 한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구조였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제3의 축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는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베트남의 K-9 도입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경제 발전은 인정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그 무기라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보통 그런 상황을 겪으면 해당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K-9은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이제는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세계적인 무기가 된 거죠.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시련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를 만든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전략은 정말 탁월했어요. 다른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때 한국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건 미국도 하지 못한 접근법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동남아시아의 군사 동향을 지켜보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외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중국은 위협적이고 미국은 조건부적이고 러시아는 신뢰하기 어렵고 유럽은 너무 멀었는데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잘 사는 나라, 문화 강국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군사 강국, 기술 강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균형과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압이 아닌 협력으로, 일방적 지배가 아닌 상호 이익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조국 필리핀도 언젠가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같은 나라들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정말로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조국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